시청자 여러분, 모티브링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0일 3시 36분인데요. 관세는 아닌 것 같고 라는 제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살짝 움직여줬고 지난번에도 움직여가지고 영상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렸었습니다만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성과적인 부분, 트럼프의 그 내용, 관세적인 내용을 성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미국은 3건 분립이라고 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기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트럼프가 빡쳐서 바로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바로 관세 무효라고 됐던 거를 철회했던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이미 다 알고는 있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3+1 재료 플러스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매수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로 수정해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와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 타점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다고 해가지고 안 샀다는 가정으로 하고, 일단 지금 13,200원이라고 했던 최초 그 매수가, 저는 지금 이거보다 당연히 낫겠죠. 저도 못 샀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유지하는 게 맞나? 이건 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부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 이 매수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더 커질 텐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책적인 부분들, 정책주들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니까 당연히 체크를 하시겠죠.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코나아이, 웹캐시 뭐 등등, 쿠콘 뭐 되게 많죠. 얘네 다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평화상인지 하여튼 간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좀 세게 돼서 된 거였고, 이번에 추경 관련돼 가지고도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점으로 구독자님들이랑 좀 잘 했죠. 코나이랑 웹캐시.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어저께 오늘 아침까지 아주 난리였죠. 그리고 STO, 토큰, 그리고 동물 대체 시험법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에너지까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 있었을 때 에너지 믹스라고 했을 때 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가 들어가서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김문수랑 이재명이랑 둘이 봤을 때 김문수는 원전 쪽이고 이재명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죠. 둘 다 탄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탄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요 살짝 있는 수급들이 전기차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국외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게 혹시 1등이 누군가요? 전기차. 테슬라? 아닙니다. 지금 BYD라고 중국 회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초부터, 작년 말 12월부터 올해 초 1월까지 해가지고 BYD 그 판매량 뉴스가 무진장하게 나왔었고요. 얘네 충전기 관련된 뉴스도 무지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얘 관련된 종목이 이제 뭐 셀러메드랑 경창산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뉴스도 안 달리고요. 하여튼간에 뭐 그게 그지 같아가지고 BYD 관련된 종목은 제가 매매를 안 한다. 내가 결심을 했을 때 진짜 띠꺼워갖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1등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1등을 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에 지금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랑 둘이 박터지게 이번 연휴에 싸웠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랑 머스크랑 처음에 선거철 해가지고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돈독했죠. 그리고 머스크가 도지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발을 딱 들이면서 칼바람이 불게 했었고, 여기저기다가 막말까지 서로 양쪽에서 다 같이 하는 바람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머스크 아웃 해가지고 테슬라 아웃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BYD 매출이 급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 얘기입니다. 벌써 두세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BYD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BYD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슬슬 안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좀 걸렸던 게, 예를 들어 4,200만 원 정도 했던 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가격 다운이 얼마나 됐냐면 75%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20만 달러? 2천만 달러? 그럼 4,200만짜리를 2천만 원 팔면 그게 뭐야? 거의 반 이하로 깎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감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깎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BYD를 까는 애들이 많았죠. 너네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후려치는데 야 품질도 니네가 맞겠다고?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현대차가 월 5만 대 EV 돌파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어저께 장 마감 때쯤에 나왔던 내용인데 4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현기차 보면은 EV3 이게 이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근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오닉 9, 뭐 EV9처럼 좀 거대한 애들, 좀 등치빨 있는 애들이 잘 갔죠. 근데 이제 BYD 관련된 내용이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SBS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어저께 저녁에 또 나왔죠. 수요 감소의 출혈 경쟁 위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음 관련돼 가지고 돌고 있는 찌라시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찌라시가 진짜라고 팩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심병 환자입니다. 의심병 환자가 뭐 의처증, 의부증 뭐 이게 아니라 뉴스를 항상 보면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왜?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궁금증을 다 해결할 때까지 이게 찌라시라,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도 이게 찌라시라는 생각을 벗어나려면 진짜 팩트가 확인이 돼야 돼. 다른 뉴스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같은 내용의 뉴스를 한 20개를 봤을 때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이 팩트인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수요 감소가 됐는데 얘네가 BYD가 중국 애들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작년에 얼마나 팔렸나? 이게 보시면 이게 말로 설명드려야겠네.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0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6% 정도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BYD가 작년에 1100만 대 중에서 몇 대를 만들었을까? 180만 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감가가 어마무시하게 됐다. 그리고 어음 관련돼 가지고도 테슬라가 협력업체한테 3개월마다 이제 대금을 지불해 줬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좀 보증을 해주고 좀 도와주는 게 있어가지고 BYD가 지금까지 저렇게 차를 찍어냈던 것 같은데 공산국가니까 가능하죠 그게. 근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2의 헝거 사태, 헝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도 이게 벌써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 찌라시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의심이 되게 많다고 했으니까 의심만 했었는데 이렇게 전기차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상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거린다는 게 보인다는 거는 이 찌라시에 대한 그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BYD가 만약에 안 됐어 제대로 그럼 이거 수혜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기차.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메인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EV로 갔을 때는 테슬라랑 현기차가 지금 그래도 BYD를 제외하고는 좀 괜찮죠. 제규어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EV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머스크가 테슬라 뭐 잘 아시죠? 전기차 회사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트위터 인수해서 X로 SNS 하고 있죠. 스페이스X 하고 있죠. 그룹3로 AI 하고 있죠. 뉴럴링크로 반도체 MPU 하고 있죠. 에너지 정책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하고 있죠. 이거 다 하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비중 관련돼 가지고 얘네가 정부 정책을 하다가 트럼프랑 싸워가지고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약속됐던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정리하고서 가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지금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어도 별 타격이 없어 테슬라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땡겨와야 되는 건 누구죠? 현기차죠. 그럼 그 현기차에다가 전기차에다가 부품 납품하는 누구? 모티브링크. 관세적인 부분을 이렇게 떨궈 놓고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버티는 게 좀 짜증났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물 타고 전저점을 그래도 이탈을 안 시킨 상태에서 다시 올려준다 그러면 그래도 매너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에 대한 조건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야 제가 타점을 보내드렸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다라는 거가 있는데 세력주를 하거든요. 작전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티브링크 같은 경우도 띠껍긴 하지만 그래도 세력주가 맞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노란색 선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해 오시면 기술적 반등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0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려면 그걸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력주에 대한 조건 1, 2, 3번.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위에 선을 하나 더 그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드릴까요? 원하세요? 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자, 12,000원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초록색 선은요 60선이고요. 요거는 20선이고요. 요건 10선이고 요거 5선이거든요. 이 단기평 같은 경우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60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려면 얘가 좀 끌어올려 줘야 되거든요. 이평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이평선이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 이게 특히나 이제 일수가 늘어나 5일선이 아니라 500일선이라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한 100배는 더 세다고, 저항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반대로 이제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밑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강력한 지지가 되니까 우리의 아군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20선을 돌파를 시킨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다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재료가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아직 관세적인 부분으로 뭔가 해결된 것도 없고, 말씀드렸던 BYD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퍼져나가려면은 제가 봤을 때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전기차에 뭐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났는데 어차피 2분기 실적 발표는 또 다음 달이니까 아직 그것도 한참 남았고, 그래서 만약에 개별적인 이슈로 명분을 끌고 와가지고 얘가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고려해 볼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제 뭐 3+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은 뭐 당연히 3번이 들어오면 들어오겠지만 이 3번 내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홀딩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그거는 풀어 드릴 건데, 이제 문제는 장중에 매도가 만약에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타점을 문자를 안 보내주셨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제가 걸리는 거고, 구독자님도 어차피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거에서 타점까지 받아가시는 게 깔끔합니다. 어차피 무료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좀 별로였는데 하여튼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지 같은 거래량으로 하여튼 뭐 잘 버텼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진짜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사실 이 정도면 뭐 땡큐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28만 주? M83 오늘 거래된 거 얼마인지 아세요? 거래량 30만 주입니다. 30만 주.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얘가 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차 관련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조만간 한번 섹터가 돌긴 해야 됩니다. 지금 차가 너무 안 돌았고
양자도 안 돌았고 지금 순서가 있을 종목들 예상되는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기차 쪽. 그래서 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삐졌다. EV 보조금 그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삐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머스크는 EV 보조금에 대해서 옛날부터 반대를 이미 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모티브링크 잘 버티고 계시다고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화이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여기 010-7666-8354 여기고요. 구독자님들한테 무료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고 이 타점을 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려면 세력주에 대한 조건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판단 기준이잖아요. 한순간의 판단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장이었습니다.